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마다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미쓰리가 보고 있는 올해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라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죠. 뭐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 제가 가장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2800포인트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2200, 2100 깨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중간 어디에선가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가장 자주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2023년 1월달 대신증권 월간 증시 보고서 제목이 1월 효과 없다였었었는데 미쓰리 생각에는 1월달 주식시장이 의외로 괜찮을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자, 올해는요. 미쓰리가 대놓고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모르겠어요. 위로는 관심 없고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하방으로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1시 50분 현재 코스피 시장은 2446포인트, 그러니까 245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자리로는 조금 더 하락할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런데 2400포인트는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혹시 2400포인트가 이탈하더라도 매수세가 돌아서 2400포인트를 지킬 거고요. 아마 2410, 20 이 상태에서 아마 용을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하단의 어떤 그 바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바닥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미쓰리 생각으로는 2600포인트 돌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미쓰리 예상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정말 광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26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과하게 상승한 부분을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얼만큼 소화를 빨리 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바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는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024년도 주식시장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2월 달도 그랬죠.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 주식시장 하방 열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박히시라고 여러분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종목들이 빠져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년 11월 특히 12월 달에 너무 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의 어떤 대가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작년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너무 과하게 돌파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 뭔가 이렇게 소화시키고 감당해 내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쓰리가 특히 작년, 특히 올해 보고 있는 시황, 사실 시황이라는 것보다는요.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를 보면서 잘 짚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빠져도 나는 이미 돈다방 미쓰리가 얘기해서 빠질 거라고 알고 있었고 뭐 주식시장이 빠져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난 잘 견뎌낼 거야. 왜냐하면 미쓰리가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라 그랬어. 그래서 아마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 막 남들이 막 주식한다 막 나 돈 벌었다 이래서 그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도 주식해?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용히 주식시장이 좋건 말건 안 좋건 그냥 나는 그냥 꾸준히 주식으로 그냥 용돈벌이나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조용히 돈을 버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끝나고 화요일 날 열린 뉴욕 증시는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냐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세로 마감을 했대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위로 뉴욕 증시를 설명하는 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왜 하락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0여 곳의 S&P 기업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무려 78%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이 하락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 하락 전문가들이 이유를 아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제가 그 연합뉴스 기사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월 17일 날 1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욕주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날 1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일명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12월에는 마이너스 14.5였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43.7입니다. 무려 29.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이 수치는요.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한동훈이 사직 가서 뭐 야구 봤다. 그런데 그때 야구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라고 우리가 막 팩트 체크했잖아요. 그것처럼 2020년 5월 달은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3월 달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을 셧다운 시켜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당시 어떤 충격, 코로나19라는 충격과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가장 경제 지표가 악화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요? 아니라고요. 자, 미국 경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요.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잡혔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출렁거리고 있고 그 출렁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에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1월 달에 발표되고 있는 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모두 지금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닝 시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2024년도 1분기는 이런 관전 포인트, 2분기는 이렇고요, 3분기는 이렇고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특히 제가 여러분들 어닝 시즌을 이렇게 볼 때 금융주를 제일 처음에 발표한다. 그런데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데 내가 생활비를 줄일지언정 연체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들이 독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웬간하면 은행들의 실적이 나쁠래 나쁠 수가 없어요.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면 모를까? 웬간하면 금융주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3분기 때 이런 얘기 해드렸죠. 예상치를 눈높이를 지하 5층까지 팠고 어닝 시즌 첫 번째 금융주 발표하는데 금융주 발표를 초반에 하니까 전문가들이 뭐 이번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플러스가 유지될 것 같고 했는데 금융주 실적이 싹 끝난 다음에 고금리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 낮춰놓은 눈높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문가들조차도 3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을 마이너스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분기 어닝 시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첫 번째, 금융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가 단순히 그냥 금융주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해요 이런 내용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얘네가 분명히 어느 구석에선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금융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미쓰리가 여전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없을 거예요 막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 상태에서 5월 달, 6월 달까지 이 미국의 고금리, 특히 모기지론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날 어닝 시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제가 다른 종목은 기업들은 얘기 안 하고 요 금융주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헷갈리니까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짚고 넘어갈 거. 그 전까지는 금융주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금융주는 웬간하면 괜찮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셨다면 이제 4분기에는 그렇게 금융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까지는 좋았는데 4분기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과 주식거래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분기는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작년 10월달에 주식시장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거래량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거래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었겠죠. 문제는 11월 달, 특히 12월 달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골드만삭스 주식거래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뭐 진짜 지금 금융 어떤 시스템이 좋고 막 금융이 막 이렇게 좋고 막 이 시장이 막 유동성 장세고 이래가지고 순이익이 난 게 아니라 4분기 어닝 시즌을 봤더니 이 10월 달엔 좀 부진했지만 특히 11월 달, 12월 달이 너무 좋다 보니까 3개월 동안 4분기를 지켜내면서 그 중에 3개월 중에 2개월에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달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친 장세였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고 마치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대놓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할 것 같네. 3월 달에 할 것 같네. 그럼 남은 연준에서도 계속 할 것 같네. 그럼 2024년도 금리 인하를 6번에서 7번 할 것 같네. 이렇게까지 상상 임신을 확대시키면서 미친 주식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과 특히 주식거래 순이익이 증가됐다라는 부분은 진짜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식거래 이 거래하는 이 수수료가 늘어나서 그렇구나. 왜 그랬지? 작년 11월 달, 12월 달 증시가 좋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건 스탠리도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작년 3월 달에 빵 터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2억 8,600만 달러의 그 부담금 이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너 이만큼 돈 내, 그거 말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2억 4,900만 달러 법정 비용 부과해. 그래서 이 비용이 돼서 모건 스탠리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금융주 단순히 좋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 봐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금융주 실적이 끝난 상태에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지금 5%가 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다른 기업들
금융원 말고 이자 부담을 많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럼 4분기 어닝 시즌을 뭐 팩트셋에서 S&P 500 기업의 4분기 실적 보고를 현재까지 30곳 했는데 그중에 78%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4분기 실적을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분 괜찮아,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좋을 거니까. 물론 대신 돈다방 미쓰리는 또 시장 분위기 졸라 안 좋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열려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토닥토닥 거리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2600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2600을 돌파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저 2600 돌파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저기서 저렇게 돌파를 해버리니 그 후유증 어쩔 겨. 이것 때문에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달 들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기대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상승한 거에 따른 지금 후유증이 주식시장 특히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올해 연초에 뉴욕 증시가 막 하락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하락하면서 제가 작년 말에는 여러분 마치 2024년도 연초는요. 2016년 연초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만큼 엉망진창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중국 증시가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와 비스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제가 12월 달에 너무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그냥 그걸 뭐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다. 전문 용어로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조정이라면 뉴욕 증시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빠지고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뉴욕 증시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쓰리 하방 열어놨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월달 FOMC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1월달 FOMC 의미가 없어요.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ECB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쌉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66.9%씩이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반등해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반등해서 물론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가 반등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금리 인하 물 건너 갔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못 하겠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은 뭘 갖고 논다고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66.9%까지 내려와 있고요.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없지만 지금 1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3.7 이게 0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경제 지표는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고금리예요. 자, 시장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 금리 인하 어떤 그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쓰리는 이미 작년 10월 때부터 여러분 2024년도 3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왜? 여름 때까지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이 고금리를 못 버텨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금리 인하가 후퇴된다고 해도 미쓰리는 분명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대신 전제 조건이 전 세계가 올해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그 이제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뭐 5% 얘기 나오고 있죠. IMF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마치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손이 인플레이션에다가 빛을 비추고 불나방처럼 투자자들한테 저기로 뛰어들어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 2450포인트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조금 더 자리를 열어놓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열어놓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언제 바닥을 치겠습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멈추는 시점. 아니죠. 정확히 개인이 매도하는 시점. 그동안 열심히 샀는데 저가라고 샀는데 안 되겠구나라고 못 버티고 주식시장에서 터는 그 시점이 단기적인 바닥이 될 거고요. 그게 아마 2400포인트에서 1차 테스트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가 강세인 이유, 특히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달러가 강세인 이상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시황을 제가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너무 과하게 움직인 것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했어요. 2600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1월 18일 목요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화이팅 좀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